신우암은 수술을 하게 되면 콩팥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콩팥에서부터 요관, 방광 입구까지 통째로 한꺼번에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톡톡. 오늘도 가영 김가영입니다. 네, 오늘은 신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비뇨의학과 정창욱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가영!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신장암으로 진단이 되면 바로 수술을 하게 되나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신장암은 전통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잘 안 듣는 암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소 신장암인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를 해주면 완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아주 많은 고령의 환자인데 사이즈가 좀 작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게 성장 속도가 좀 천천히 성장하는 암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주파 치료로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 수술로 부분 절제가 어렵고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인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제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우암하고 신장암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달라집니다. 신우암은 수술을 하게 되면 콩팥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콩팥에서부터 요관, 방광 입구까지 통째로 한꺼번에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신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암이 생긴 부분을 통째로 이렇게 좀 절개를 하게 되는 거, 떼내게 되는 건가요? 신장암의 경우에는 전절제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분 절제술을 요즘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4cm 이하 정도로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위치가 괜찮은 경우에는 그 부위만 제거를 해서 나머지 신장 기능을 다 살리는 쪽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이상이라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콩팥 안쪽에 너무 깊게 들어 있어서 콩팥 자체를 살리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전절제술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들었던 게 수술 중에 로봇 수술, 복강경, 개복술 이런 수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는데요. 신장암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술 방법도 부위나 크기에 따라서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암에 대한 치료 성적은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구멍 몇 개 뚫어놓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처도 적고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는 거죠. 콩팥이라는 데가 사람 피가 계속 흐르는 장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혈류의 20에서 25% 정도가 항시 흐르는 장기거든요. 그러면 부분 절제를 한다고 이렇게 딱 자르면 어떨까요? 덜 돌아요, 피가. 피가 철철 나겠죠. 걸러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데 거기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피가 철철 나겠죠. 네네. 그래서 글러가는 그 혈관을 임시로 막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도려내고 다 꼬매가지고 복원을 시켜주고 다시 혈류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그 과정에서 복강경보다는 로봇 수술이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신장 기능 보존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신장암이 10cm 정도 크다. 그러면 그거를 꺼내기 위해서는 최소 10cm 이상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때는 그냥 개복 수술로 빠른 시간에 그냥 제거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아무리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신장이 예전과 완벽히 똑같은 상태로 되기는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신장 이식도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물론 그 신장을 통째로 제거를 하거나 부분 절제를 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장기적으로 투석으로 가거나 그런 그 빈도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만성 신장병으로 가는 경우는 내과적인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장 일시적으로 이제 투석을 먼저 하게 되고요. 투석을 하면서 재발이 없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신장 이식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신장은 두 개이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예후가 비교적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인가요? 꼭 그렇지는 그런가요? 결국은 이제 암이라는 거는 병기, 그다음에 분화도, 그다음에 세포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예후가 결정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신장암은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에 의해서도 예후가 조금 나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표적 치료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실제 효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적 치료제는 전신 전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약제고요. 보통은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거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보통 그 반응률, 그러니까 이제 약을 썼을 때 종량이 줄어드는 그 빈도는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진행하는 위험도는 한 50에서 60% 정도 줄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 흔히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약제가 더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서요,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 억제제를 조합해서 병합요법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와 면역 억제제를 조합한 병용 치료가 1차 치료로서 더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서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허가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일부 약제는 급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면역 치료의 경우에 반응률이 40%에서 70%로 훨씬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표적 치료제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완전 관해,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빈도가 10에서 1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완치 케이스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 표적 치료제에 비해서도 생존율이 한 40% 정도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치료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만약에 재발률이 높다고 하면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네.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물론 국소 신장암으로 잘 치료를 해서 완치를 했다. 그래서 몸에 남아 있는 암이 없다라고 해도 결국은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다른 암하고 조금 다른 점은 5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15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났다고 이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영상 검사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발을 하면 증상은 어떤가요? 증상은 이전이랑 똑같은가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검사로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전이가 되었다. 그러면 그 전이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전이 부위, 그러니까 전이된 장기에 특징적인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 당부드릴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발병의 위험 인자들을 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금연, 담배 절대 안 됩니다. 담배 피시면 재발하는 빈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금연 필요하고요. 특히 환자분들 중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냐, 어떤 네. 음식이 뭐 먹어도 되냐, 많이 뭐 이런 물어보시죠.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특정 건강 보조 식품이나 검증이 안 된 어떤 그 보조요법, 보조제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건강 식단과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함께 예방할 수 있는 것, 또 재발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톡톡 2시간에 걸쳐서 신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창욱 교수님과 함께 고환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 그만 가요.